자, 이제는 MBC로 또 C로 끝나네요. MB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MBC도 최근에 제가 단독 보도 낸 건데 울산 MBC 방송 자막에 인민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인민은요, 우리나라의 주적, 헌법에도 적혀있는 주적인 북한에서, 나라도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집단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울산 MBC 측은 표기 오류 사과드린다, 세심히 살피겠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우선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재밌는 논란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막에 인민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미디어특위에 성명을 내서 예.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예. 울산 MBC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적을 받고 나서 울산 MBC 측에서 이게 잘못 사용된 건데 자기네들이 잘못 표기를 한 것이 아니라 AI가 번역 과정에서 그렇죠. 이제 그 인민이라고 잘못 적었다. 인명인데 원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글쎄요. 저희가 그래서 한 번 더 되치기를 하는 것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이 풀 영상을 확보를 해서 한번 AI 돌려보겠다 뭐라고 나오나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또 진실 공방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이 영상을 돌려봐도 인민이라고 사용될 맥락적인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야 진짜 뭔가 북한이랑 뭐가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지? 예. 이런 의구심을 또 불러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또 어떤 농담을 했냐면, 야, AI가 썼다고 하는데 진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챗 GPT 같은 경우에도 평소 이용자의 성향과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또 결론값을 내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반 농담으로 정말 평소에 이제 그런 컨텐츠나 알고리즘을 주로 활용을 하셔서 이게 AI가 그쪽 성향에 맞춰서 결과값을 내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농담까지 오갔는데 예. 사실 그렇게 사실 뭐 진짜 농담이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될 정도로 정말 이게 그 비상식적인 그런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실수를 했으면 그 또 정정 보도를 또 하고 바꿔줘야 되는 건데 또 이것도 사실 썸네일만 조용히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사과라는 것도 그냥 댓글에 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댓글에 달았어요. 예.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는 과정이 없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게 유난히 특정 언론사에서만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이제 저희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날 저희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가 유력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기점으로 해서 이 많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2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하면요, 각오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하자마자 또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언론과 방송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방송 뭐 장악하려 한다, 검열한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보도와 방송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면은 그렇게 쫄지 않아도 돼요. 예? 두려움에 떠는 것, 쫄고 있는 것은요, 결국 본인들이 보도 행태가 스스로 보기에도 문제될 만하구나, 이거를 스스로 자백한, 인정한 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뭘 당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MBC의 논란, 이러한 논란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 사실요, MBC 굉장히 큰 방송사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방송이고. 근데 저희 펜앤마이크 기사나 방송에서도 이러한 실수, 저도 AI 프로그램 이용합니다. 근데 저는요, 검토를 해요. MBC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AI가 그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검토를 안 한 것도 굉장히 크나큰 실수이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실수입니다. 근데 저희 펜앤마이크도, 저도 기사나 방송에서 이러한 실수가 없는데 왜 MBC는 이처럼 사고와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건지, 이게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근데 그 MBC를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하루밖에 출근을 안 한 사람을 무리하게 탄핵을 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래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6개월 안에 결론 내줘야 되는데 6개월 지금 다 채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됨으로 인해서 원래 방통위에서 이 허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공영방송사들은. 맞아요. 그래서 KBS 1채널과 MBC 채널은 지금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언론정 자체도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이거 MBC의 또 사장을 비롯한 또 이런 임원들의 또 문제지 않겠습니까? 전 직원들은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MBC에도 또 여러 기자들도 있고 제3노조도 있고 한데, 결국 이 임원들이 정파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 약간 방송국 자체를 공영방송사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수라장을 만들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구성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있을 때도 되게 황당한 보도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또 시가행진을 부활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가행진을 부활시켜서 사실 이건 좀 나름대로는 보훈부로 격상을 시키고 우리 군 자체를 존중한다라는 또 많은 극찬 호평도 맞아요. 있었는데 예. MBC는 또 뭐 사실 북한을 뭐 도발을 한다느니 또 이게 굉장히 뭐 위협감을 또 유발을 한다느니 괜히 군인들 불러서 고생을 시킨다면서 되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정작 그 몇 년 전에 북한의 군 행진에 대해서는 또 그 위험이 느껴진다라고 또 평가를 썸네일부터 하면서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저희가 억지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맞냐?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행정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다 그냥 그 굳이 따지지도 않고 비판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인민이라는 표현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사실 이거는 잘못 쓸래다 잘못 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도둑이 재발 저리는 형태로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탄핵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마당에 또 다시 탄핵을 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 MBC에도 정상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BC 그렇죠.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복귀해서 지금 이 좀 시국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언론과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참 언론과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99% 확신을 합니다. 100%죠. 네. 하루밖에 근무를 안 한 사람을 탄핵을 시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체 왜 탄핵을 시켰냐라고 하니까 뭐 40초짜리 이제 뭐 졸속으로 면접을 해가지고 박문진을 뽑았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뭐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미리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게 아니겠어요? 그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가지고 그 취임하자마자 날려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근데 박문진 임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네.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탄핵이 되면 또 이제 민주당이 당시 6인 체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면 반년이 걸리는데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일종의 협박을 해서 그렇게 그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걸 가지고 다시 그걸 명분 삼아서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전 100%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리고 이 최근 MBC랑 JTBC 자 이거 좀 보여주세요. JTBC, MBC 쌍두마차요. 뭐 이런 댓글까지 나올 정도로 대체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기울어졌다, 무슨 완전히 유튜브 소위 말하는 치우쳐져 있는 유튜브처럼 방송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MBC와 JTBC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너무 초현실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MBC랑 JTBC에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소위 억가를 하고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비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런 무력감과 조바심이 동시에 읽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 미디어와는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하지 않거나 아예 사실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나 인터뷰 중단시키겠다라고 중간에 뛰쳐나오기도 하고 네. 사실 논란도 됐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가 이제 뉴미디어 시대에 정말 이게 열린 것이 아니냐, 레거시 미디어의 종말 아니냐. 그렇죠. 사실 이런 또 위기론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짜리 인터뷰 영상이 5,4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대단한 파급력을 보였는데 이런 현상이 국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한 또 레거시 미디어들의 위기의식도 있을 것이고 현재 JTBC와 MBC는 누가 봐도 너무 정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유리한 국면에서도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조바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동해서 이제 평소에도 좀 실수가 잦았지만 최근에 더 매주 사실 언급이 될 정도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JTBC랑 MBC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지금 쏟아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채팅을 하는 것이 방송사, 언론들 못 믿겠다면서 펜앤마이크를 비롯한 유튜브 채널이 더 신뢰가 간다 라는 채팅을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이런 채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언론과 방송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과연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최근에 이러한 언론과 방송들의 행태, 보도 행태가 참 너무나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끝으로 오늘 방송 지금
거의 7,000명 가량 봐주시고 계시는데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요새 한 주 한 주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더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놓인 상황이 대단히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법원 내에서도 이게 무슨 민주당은 난동이다 뭐한다 하지만 대법관들조차도 과연 우리 사법부가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고 맞아요. 또한 사실 영장 발부 판사가 혼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3명의 판사가 3심을 통해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 발부 절차가 좀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판사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할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 사실 모든 저는 싸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이 적용되지가 않고 대중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국민의힘이 지금 이 양쪽의 감정선을 최대한 절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저도 미디어 특위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대변인단을 통해서 레거시 미디어도 상대를 하면서 또한 이 미디어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역할을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저는 결과적으로 이 현재 탄핵 국면과 또 어쩌면 다가올지도 모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진행한 명희댕이님 펜앤말 TV 믿고 보는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 믿고 보는 언론과 방송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고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는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광고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PPL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여기 커피 브랜드 이런 거 방송의 PPL이나 이런 간접 광고 이런 거 저희 펜앤마이크한테 문의해 주실 분들은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중립 MG 코너는 MG라는 말이 들어간 만큼 저도 그리고 박명현 대변인도 저랑 같은 93년생입니다. 2030 청년들이 나와서 청년 정치인들 청년 패널들이 나와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속이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그런 시사 이슈를 다루는 코멘트들을 하고 있으니까 오직 펜앤마이크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종편 방송, 공중파, 공영 방송, 유튜브 채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청년들 나와서 청년들끼리 얘기하는 코너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펜앤마이크 채널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